안녕하세요. 진달래 약사입니다.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미 많은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나 TV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그냥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관략근이 헐거워져서 위산이나 위내용물이 식도 부위까지 이렇게 역류가 되면서 식도를 자극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는데요. 요즘에는 이게 이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후두까지 넘어가서 역류성 후두염을 일으켜서 이렇게 항상 목이 쉬어 있는 그런 목 쉬는 거를 유발하기도 하고, 또 목이 항상 이렇게 답답하게 이물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기관지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침이나 천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. 코 쪽까지 가서 그 축농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 역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지금 많이 요즘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요. 그러려면 이제 최대한 위산이나 위내용물이 역류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과식을 하지 않는다.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삼가한다입니다. 일단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가 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. 그러다 보면 위산도 더 많이 분비를 해내게 되고요. 또 이게 이제 압력이 높아져서 더 이렇게 밀고 올라가려는 힘이 생겨서 이렇게 관략근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. 특히 이제 음식물이 오래 정체가 돼 있으면 이렇게 부패 발효가 되면서 가스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막 이렇게 트름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럴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그런 가스 자체도 또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관략근을 이렇게 열리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식이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, 가스를 많이 유발했던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 그 관략근을 약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. 음식으로는 커피, 탄산음료, 초콜릿, 그다음에 좀 시큼한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그 술을 즐겨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흡연을 즐겨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, 또 음식 중에 기름진 음식들도 이렇게 관략근을 약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, 약물 중에서는 보통 혈압약이나 심장약으로 쓰이고 있는 칼슘 채널 차단제도 관략근을 약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항콜린제, 과민성 방광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그런 데 좀 쓸 수 있는 항콜린제도 그런 관략근을 약하게 할 수가 있고, 또 안정제 종류도 그럴 수 있다고 해요. 아무래도 안정제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늘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딱 조이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칼슘 채널 차단제, 항콜린제, 안정제 이런 종류는 이런 조이는 힘을 좀 약해지게 해서 관략근을 약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또 이게 있다고 해서 또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을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어, 이렇게 옷을 너무 꽉 쬐게 이렇게 막 허리를 꽉 조이거나 이렇게 꽉 쬐게 입어서 여기 복부 쪽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압력을 너무 가하면 그 압력 때문에 아까 자꾸 역류될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꽉 조이는 옷을 피하고,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작 중에 이렇게 자꾸 구부리는 동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가하게 되는, 여기 배 쪽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역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야식을 피하시라는 건데요.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이렇게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역류되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든요. 근데 누워있는 자세는 이렇게 반듯하다 보니까 역류되기가 너무 쉬워요. 그래서 잘 때 특히 역류되기가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야식을 하고 통닭이나 이런 피자 이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얼마 안 돼서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자버리면 100% 역류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항상 잠자기 한 3, 4시간 전에 음식을 드시고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야식을 피하는 습관을 꼭
드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잠잘 때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잘 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낮은 베개보다는 약간 높은 베개를 베는 게 좋으신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듯하면 역류되기가 너무 쉽거든요. 그래서 머리 쪽이 약간 올라가게 해야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데, 베개만 이렇게 깡통하게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경사지게 이렇게 침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 상복부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류되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. 그래서 어, 야식을 피하시고 잘 때는 베개를 약간 높게 해주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습관으로 좋은 게 그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거,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많은 영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이렇게 위의 구조상 이렇게 역류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. 오른쪽으로 자면은 역류되기가 아주 쉬운 구조가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항상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자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자는 동안 역류되는 거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. 저도 제가 조금 평상시에는 못 느끼는데 잘 때 이렇게 역류가 돼서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좀 높게 베고 자는 편이고, 그 다음에 잘 때도 이렇게 왼쪽으로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, 껌을 씹어라. 예. 껌을 씹으면 이렇게 그 침분비가 많아지면서 그 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식도 점막에 있는 그 위산을 이렇게 씻어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껌 씹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소화를 촉진을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 소화가 돼버려서 이렇게 역류되는 것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것도 좀 좋은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들을 잘 지키면 물론 식도 점막이 지금 내시경을 했는데 당장 헐어 있고 막 이렇게 빨갛게 염증화되어 있는 상태면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지만,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더 뭐냐면, 역류성 식도염 약이 아주 강한 위산 억제제를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태라면 뭐 한두 달 정도, 몇 달 정도는 이렇게 치료가 될 때까지, 그 점막 허른 것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한데, 그거를 뭐 보약처럼 계속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그걸 너무 장기적으로 드시다 보면 그게 더 뭐 소화에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좀 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는 내시경 해가시면서 좀 단기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